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문강의 두 번째 시간. 오늘 할 차례는 그 전압분배 법칙, 전류분배 법칙부터 출발할게요. 자, 전압분배란 게 뭐냐면, 직렬 흐를 때 전압이, 인과전압이 분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저 왼쪽의 그림. 저항의 직렬 연결이잖아요. 전압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제가 밑에 공식을 미리 썼지만은, 자, 회로의 인과전압 V볼트란 말이야. 저항이 R1, R2예요. 그러면 합성저항은 몇이에요? 합성은 당연히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류는요? 전류 I는 R분의 V니까 R1 플러스 R2분의 당연히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V1은 회로전류 I의 R1이죠. 오해 없이. 그러면 지금 구했던 I는 R1 플러스 R2분의 V고 여기에 R1이 곱해지잖아요.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유도하면서 풀면 안 돼요. 제가 이 공식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거니까 이대로 따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2는요? V2는 당연히 I의 R2. 마찬가지로 I는 R1 플러스 R2의 V. 여기에 R2. 이 공식이 왜 전압이 이렇게 분배되는지 원리 아시겠죠? 그 직렬 연결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압은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이것도 성질을 보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얘가 가장 이해하기 빠르니까. 얘가 10V야. 전체 전압 10V예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이 얘가 1옴이고 얘가 2옴이야. 저항 크기비가 몇 대 몇이에요? 두 저항값은 1대2의 비율이죠. 제가 볼 때는 요 10V가 3등분 하면 3.3V 되겠죠. 그럼 얘가 저항이 1이니까 얘는 3.3V고 여긴 2배잖아요. 6V 정도 나올 거야. 그럼 9.9V, 10V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구해보자고요. V1은 R1 플러스 R2의 R1의 V고 V2는 R1 플러스 R2의 V가 되잖아요. 자,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1 플러스 2의 1 곱하기 10 3분의 1. 자, 이 값은요? 1 플러스 2의 2 6.6V 정도 나오겠죠. 그럼 전압비가 1대2로 나온다는 얘기거든. 근데 저항비가 봤더니 R1과 R2의 비가 몇이에요? 얘가 1대2잖아. 아, 전압분배란 건 그 저항의 크기만큼 분배되는 것이구나. 아시겠죠? 따라서 이거 공식처럼 풀 필요 없이 저항비 따져갖고 1대2면은 전압이 인간전압이 1대2로 나눠지겠구나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빨리 풀 거 아니에요. 이게 전압분배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분배는요. 전류분배는 오른쪽 그림이에요. 여기서 전압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죠. 요 저람은 똑같으니까. 대신 전류가 나눠지잖아. 그래서 전류분배가 되는 거죠. 합성저항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압 V는 I의 R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류 I 써놓고 저항 R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전류 I1은 전압은 V니까 R1분의 V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여기 있는 R1분의 1은 그대로 써놓고 V는 이거 끌고 오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의 I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R1하고 R1끼리 약분되잖아. 따라서 I1이란 거는 R1 플러스 R2분의 R2의 I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저항의 흐른 전류 I2는 근데 어차피 여기도 전압은 똑같을 거 아니야. V로.
그러면 이때는 오염협칙에 의해서 R2분의 V 되겠죠. 그러면 R2분의 1은 그대로 써놓고 V 그대로 대입하면 R1 플러스 R2에 R1 곱하기 R2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R2 값하고 여기 R2 값 약분되죠. 따라서 공식은 R1 플러스 R2분의 R1의 I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직렬에서는 전압분배가, 병렬에서는 전류분배가, 이것도 여러분들 회로 문제 풀 때 상당히 많이 쓰일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전압분배법칙, 전류분배법칙. 자, 그럼 예제. 다음 그림에서 A단자, B단자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겠냐 이거지. 지금 회로의 전압은 30볼트예요. 근데 저항이 두 개가 있잖아. 요 전압. 그럼 요 전압이란 결국엔 여기 걸린 점이죠. 그러면 전압분배. V2로 갈까요? 자, 계산 빠른 사람들 이미 답을 찾았을 거야. 아, 저항비가 1대2야? 그럼 얘가 1루, 2루 걸리겠구나. 30볼트니까 3등분하면 10볼트가 되거든요. 얘가 10볼트고 얘가 20볼트고. 그렇게 해서 빨리 찾는 방법도 있죠. 자, 우리 공식에 대해서 푸는 방법은 3 플러스 6, 6 곱하기 30. 역시 몇이에요 얘는? 봤더니 20볼트가 걸리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9번 문제는 그림에서 이온의 흐름, 이건 전류분협칙 문제네. 지금 A단자, B단자에다가 200볼트 걸었어요. 그죠? 여기가 회로 흐르는 전류고, 전류가 나눠질 거야, 이렇게. 그 중에서 여기, 이온의 흐르는 전류 아이온 값을 구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사실은. 자, 일단, 요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은, 얘가 두 개가 무슨 연결? 병렬이죠. 전류가 나눠지니까 병렬. 그 다음에 저거는 2.8은 직렬. 2.8 플러스 병렬, 2 곱하기 3, 2 플러스 3. 그럼 몇이야 이거? 2 곱하기 3이면 6이고 2 플러스 3이면 5니까 1.2. 1.2다 2.8이니까 4옴 나오나요? 그러면 회로의 전류는 I는 R분의 V. R은 지금 4옴 찾았고 전압은 200볼트고 따라서 전류는 50A 알 수 있죠?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몇이에요? 얘가 50A야. 그럼 나눠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I1은 얘가 R1 놓고 얘가 R2라고 가정한다면, 그죠? 네. 어떻게 돼요? R1 플러스 R2, 2 플러스 3. 위에가 뭐가 올라가요? 여기 흐른 전류가 할 때 반대께 올라갔어요, 아까. 그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50. I2는 역시 2 플러스 3에다가 여기니까 반대 거. 따라서 얘는 30A하고 얘는 20A 되는 거죠. 즉 무슨 뜻이에요? 50A가 들어와서 저항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쪽으로는 30A, 이쪽으로는 20A가 나눠진다는 얘기죠. 합하면 50A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공식하고 푸는 방법이 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풀 이유가 있을까? 자, 전류는 어느 쪽에 많이 흘러요? 저항값이 작은 쪽에 많이 흐르죠? 저항이 작으면 전류는 많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럼 보자고요. 50A야. 들어온 전류가 50A야. 저항비가 2대 3이야. 그럼 역으로 전류는 3대 2로 흐르겠지. 저항이 작은 쪽에 많이 흐르겠죠. 그럼 50이니까 얘가 30이고 얘가 20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공식 필요 없이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자꾸 염두에 회로 다루면서 이런 원리를 갖다가 알아라 이거지. 그냥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브릿지 회로. 브릿지 회로가 뭐냐?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게 브릿지야. 저항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저 그림을 갖다가 내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공격을 해놨어요. 좀 이렇게 마른 복골 생긴 걸 갖다가 내가 사각형으로 세운 것 뿐이지 똑같은 원리죠? 그러면 이 브릿지 회로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여기가 10V예요. 그럼 여기가 A단자가 생겼어. 그러면 이 A단자의 전압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보통 0V니까 여기 접지에서 0V로 잡는 거죠. 항상 마이너스가 0V 기준 잡아요. 회로 다룰 때. 그러면 A 전압은
전체 10V에서 이만큼 걸렸다는 얘기잖아. 자, 이쪽만 보세요. 그럼 좀 전에 했던 뭐예요? 전압분배법칙이잖아. 전압분배법칙에서 VA 값은 2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10이죠. 그럼 얘는 5V예요. 얘가 5V야.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쪽은 VB는 전체 전압이 10V예요. 4예요. 그럼 VB 값은 4 플러스 4 곱하기 10이니까 얘도 역시 5V야. 5V, 5V 똑같아지네? 얘도 5V, 얘 5V면 여기 사이에 전압은 몇 볼트 차이 나요? 몇 볼트 차이 나요? VAB 값은 5V 마이너스 5V니까 0V가 되는 거지. 그럼 요 사이에는 전압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0V라는 얘기죠. 그럼 요 그대로 여기다 옮기면 여기 사이에 전압이 0V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0V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저항이 2, 2, 4, 4. 즉, 얘하고 2, 얘하고 2, 4라는 얘기잖아요. 즉, 무슨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R1 곱하기 R4하고 나머지 R2 곱하기 R3가 같을 때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 갖다가 브릿지 평형 조건이다. 회로에서 브릿지 평형 조건도 이것도 중간중간에 틈틈이 쓰일 거야, 아마. 자, 브릿지 평형 조건이 무슨 뜻이에요? 서로 크로스한 거. 요 저항값하고 요 저항값이 서로 같으면. 즉, 여기 저항값 합산한 거하고 여기 저항값 합산한 거 서로 같으면 그게 뭐다? 평형 상태다. 그러면 브릿지 평형 상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A단자하고 B단자 사이에 전압이 몇 볼트라는 얘기예요? 0볼트라는 얘기죠. 그럼 전압이 없다는 얘기거든. 여기 저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전압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압의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다 전류계 설치해도 여기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전류가 못 흐르죠. 왜? 전류란 건 전압의 차이가 있어야지.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며.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압이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저항을 달더라도 저항에는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못 흐르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저항은 회로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저항은 이렇게 떼어버려도 괜찮다는 얘기죠. 즉, 정리하면 지금 했던 브릿지 회로를 갖다 정리하면 첫 번째 브릿지 평형 조건이 크로스한 거 R1 곱하기 R4하고 R2 곱하기 R3 한 게 이게 브릿지의 평형 상태죠. 그죠? 그럼 브릿지의 평형 상태가 되면 얘가 무엇을 말하는가? A단자와 B단자 사이에는 전위차가 전압의 차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전압차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전류는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A단자, B단자 사이에 있는 사이의 만약에 회로에서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은 하는 일이 없다. 그럼 저항은 떼어버려서 우리가 개병시켜도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즉 여기에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저항은 회로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개방시켜서 없애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제 볼까요? 브릿지 회로가 평형되기 위한 RX 갖고 하는 거야. 이거는 상당히 쉬운 문제죠. 그죠? 자, 이쪽 편에 8하고 곱하기 6하고 몇이야? 48이죠. 그 다음에 저쪽은요, 4 곱하기 RX야. RX는 몰라요. 그죠? 그럼 얘가 48 나와야 되고, 4RX 나와야 되잖아. 그럼 성립하려면 RX 값이 몇이 돼야 돼요? 뭘 RX 값이 몇이 돼야 돼요? RX는 4분의 48이니까 12가 되면 되나요? 12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브릿지 평형 상태가 된다. 즉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요 브릿지 평형 상태가 되면 여기 검류계, 전류계 흐르는 전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양단의 전압이 똑같으니까. 그게 브릿지 평형 조건의 원리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가 뭐냐면 이 중첩의 원리도 회로망 다룰 때 상당히 잘 쓰이는 법칙이에요. 자, 지금 원래 회로가 있어. 전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전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전압이고 여기는 전류고.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럴 때 저항 R트에 흐르는 전류 I2를 구해라. 근데 이 상태에서 풀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왜? 전압만 있으면 또 전류 구하기 쉬울 것 같아. 또 전류만 있으면 전류 구하기 쉬울 것 같아. 근데 두 개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럼 쪼개서 풀자 이거지. 나눠서 풀자. 그러면 전압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전압원만의 회로. 전류는 없애는 거야. 전류 없앨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개방시키는 거야. 전류 뛸 때 그냥 개방시켜버리면 돼. 딱 떼어버리면 돼. 아셨죠? 그때 I2 다시가 흐를 거 아니야. 여기서 I2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I2 다시 계산법은. 뭐예요? 이거 개방돼 있겠다. 전류가 이렇게 좀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I2 다시는 뭐예요? R1 플러스 R2분의 2에서 구할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구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회로만 있으면 똑같지 않죠? 이번엔 반대로. 전류만 있다고 해보자 이거죠. 근데 전압원은 없앨 때 어떻게 해요? 개방시키는 게 아니고 전압원은 단락시켜야 돼. 그러니까 전류원 없앨 때하고 전압 없앨 때 틀려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전류원은 개방시키고 전압원은 단락시킨다. 그럼 여기서 I2 다시 값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전류 분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전류 분배 법칙 R1 플러스 R2분의 R 원위의 원 반대 거. 그 다음에 전지율 I.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 전류 답은 뭐가 돼요? 지금 따로 나눠서 풀었잖아. 그럼 여기 요거 I2라는 거는 지금 구했던 I2 다시하고 I2에 2 다시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몇 암페어도 몇 암페어 더하면 이제 총 전류가 나오겠지. 이렇게 회로망을 나눠서 푸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 중첩. 왜 중첩이에요? 나눠서 따로따로 푼 다음에 나중에 실제 답을 구할 때는 중첩. 합쳐서 풀어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가 되는 거죠. 제목 자체가. 자, 여기에 대한 예제. 이거 중첩 갖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중첩 갖고 풀어버렸으니까. 중첩을 배워야 되니까. 사음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한꺼번에 보고 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12V만 있는 경우. 그럼 요 6V는 빼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은. 12V. 그 다음에 2옴. 그 다음에 여기가 4옴. 그죠? 그 다음에 6옴.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나왔죠? 단락. 전압원은 우리가 없애는 방법에 단락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때 여기에 흐른 전류 I1이라 한다면 I1 값은 어떻게 보면 돼, 이거? I1 값은. 자, 일단은 여기 앞에 흐른 전류부터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은 회로에 흐른 전류. 그죠? 회로에 흐른 전류부터 먼저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I 구하려면 합성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2 직렬. 여기서 봐서. 얘 두 개는 병렬. 6 곱하기 4. 6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몇이에요? 6, 4, 24 나누기 10이니까 2.4. 그럼 얘는 4.4 나오죠. 그러면 총전류 I는 R분의 V. R은 4.4, V는 12V.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몇 암페어냐? 2.73암페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I1은 값은 전류 분배. 그러면 4 플러스 6, 뭐 올라가야 돼요? 6 곱하기 12. 따라서 I1 값을 구하면 몇 나오냐면 12가 아니고 2.73이죠. 2.73. 그럼 얘가 몇이냐? 1.64A. 첫 번째 절반 구해봤더니 I1이 1.64. 두 번째는요. 이번엔 반대로 6V. 6V 있을 때 왼쪽에 있는 12V 전원 단락시켜야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옴. 얘가 6옴. 여기가 4옴. 그 다음에 전원이 6V만 있는 거죠. 12V 전압은 단락시켜서 없애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여기 흐른 전류 I2. 이것도 똑같은 방법 쓰면 되죠. 전류는 여기서부터 흘러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합성전 구해야 돼. 그러면 합성전 R은
직렬 6. 그러니까 회로가 어느 쪽에 부르냐, 뭐가 직렬되고 뭐가 부르냐 틀려지는 거죠. 얘 두 개는 무슨 연결? 병렬. 2 곱하기 4, 2 플러스 4. 그죠? 그러면 6 플러스 2 플러스 4분의 2 곱하기 4니까 이거 계산하면 몇이 나오느냐면 7.33 나와요. 그러면 회로의 총전류는 I는 R분의 V, R은 7.33. 그 다음에 전압은 6V. 이거 계산하면 전류 I가 0.82. 그럼 여기 흐른 전류 I2는요. I2는 전류 분배 법칙 2 플러스 4, 2 곱하기 0.82. 따라서 요 값은 몇이에요? 요 값은 0.27. 그러면 첫 번째 회로에서 구한 게 1.64. 두 번째 구한 게 0.27. 따라서 요 I 값은 지금 구했던 거 1.64하고 0.27 더하면 되겠죠? 그죠? 몇 암페어 나와요? 제가 답은 알려줘야지. 몇 암페어 나오냐면 1.91 암페어 나올 거야. 제가 답을 알려주면 또 연습해서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나눠서 푸는 방법이 뭐냐? 중체배 원리. 요 중체배 원리는 상당히 회로망에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처음 듣는 사람도 좀 익숙해져서 중체배 원리를 마음대로 활용해서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좀 전에 했던 그 전류매 법칙, 오매 법칙 같은 건 잘 터득하고 있어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시간이 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태블릿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